자, 이번 시간에는 3D 프린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러한 실수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적으로 출력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물론 3D 프린트를 뽑을 때는 당연히 중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중력이 있는 지구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이 3D 프린터는 중력을 고려해서 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아주 망하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 만들었던 자동차입니다. 제 형체는 자동차인데 지금 뭔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흉측하게 출력이 되었었죠. 자, 그 이유는 그때도 저와 경험이 없어서 제대로 지금 지지대가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을 모델링을 해버렸고 결국엔 이렇게 망한 상태, 마치 자동차였던 것이 돼버린 거죠. 자, 이렇게 뭐 창문 쪽도 다 무너지고 제대로 모양도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제대로 어떻게 출력이 될지를 생각하면서 만들어야만 제대로 된 우리가 프린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모델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면 나중에 출력을 한 후에 좀 더 후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을 때 후작업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지지대와 이런 서포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점점 아래부터 쌓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지지대와 서포터가 없다면 만들어질 수 없는 모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제거할 수 있는 서포터라는 것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같은 재질로요. 물론 조금 밀도를 낮게 해서 쉽게 떨어질 수 있게 만드는데, 그래서 최대한 3D 프린팅 할 때 단순화를 시켜야 나중에 출력하고 후작업 할 때가 굉장히 번거롭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가 너무 고급이 아닌 경우에도 최대한 단순화 시켜서 뽑는 게 굉장히 유리하게 될 수도 있죠. 우리의 돈이 무한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엄청나게 비싼 3D 프린터를 쓸 수 없다면 최대한 모델링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맨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이제 디바를 상징하는 그 토끼죠. 이것도 굉장히 모델이 좀 단순한 편인데, 그래서 생각보다 출력물의 결과물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것도 위에 거보다는 약간 복잡하지만 매우 단순한 편이고, 그 아래에 있는 표창도 굉장히 거의 뭐 도형에서 벗어나지 않는 매우 단순한 이미지입니다. 자, 출력물은 이제 아크릴 물감이랑 아크릴 물감용 붓으로 색칠을 하는데, 우리가 뭐 전문적인 그런 도료 같은 거로 도색을 하면은 훨씬 더 퀄리티가 좋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기 힘들고 사실 집에서 할 수도 없는 작업이에요.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뭐 페인트 칠하는 거나 사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작업이고, 보통은 아크릴 물감으로 칠합니다. 자, 아크릴 물감은 일단 수성을 띠고 있는데 물에 풀리는데 마른 다음에는 이제 물에 젖지가 않아요. 약간 고무 약간 비슷한 재질로 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물론 까지기는 하는데 최소한 물에 잘 지워지진 않아요. 자, 이렇게 색칠을 했었고요. 아까 만들었던 것들. 자, 아크릴 물감으로 다 색칠한 것들입니다. 아크릴 물감. 자, 위에서 봤던 것들이고요. 저는 예전에 오버워치에 나오는 바스티온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이렇게 시중에 팔고 있는 장난감도 실제로 있는 모델이고, 이렇게 뭐 작게 표현한 거죠. 혹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상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생긴 로봇이에요. 오버워치에 등장하고. 자, 우선 어떻게 뽑으려고 했냐면, 우리가 조립식 장난감을 마치 조립하듯이 프린터 크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모델을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더 비싸고 좋은 3D 프린터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팔, 다리, 몸 이런 것들을 다 조각조각 내서 나중에 출력한 다음에 조립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합쳐서 완성을 시키고, 다 조각조각 내서 합친 거예요. 합쳐서 완성을 시키고, 그리고 여기에다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을 해서 마무리를 했죠. 자,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예전에 만들었던 여러가지 바스티온들입니다. 뭐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때 3D 프린터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였어가지고 출력물 상태가 굉장히 안 좋네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훨씬 퀄리티가 확실히 좋습니다. 이때 옛날 사진을 다시 보니까 진짜 출력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가지 바스티온을 만들었었어요. 다 조각조각 조립할 수 있게 출력한 다음에 조립을 한 거고요. 합체시켜서 다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했었고요. 결국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만들까 상상하다가 모델링하고 결국 이렇게 완성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부터 보실 거는 이제 최근에 만든 것들인데, 최근에 만든 거라서 조금 이제 3D 프린터도 좋아졌고 퀄리티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자, 첫 번째 거는 이제 블랙옥스라는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만화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로봇입니다. 이렇게 변신하는 애인데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작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을까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작게 만들었었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대로 크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대로 모델링을 했어요. 자, 그림 보면서 이렇게 다 일일이 보면서 만든 겁니다. 어차피 어떻게 표현하냐가 중요한 거죠. 뭐 정확하게 똑같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어쨌든 이렇게 모델링 한 것을 이제 출력을 했어요. 지금 3D 프린터에서 출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당연히 이것도 다 조각조각 내서 출력을 했습니다. 조각조각 내서 출력을 했고, 출력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모양을 쌓아 올라가면서 점점 완성을 시키는 구조죠. 자, 이렇게 머리 따로, 몸 따로, 팔 따로 다 조각조각 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합체시키고 색칠을 했죠. 아크릴 물감으로. 그래서 완성된 모습이 이거고, 그 다음에는 철인 28호라는 로봇도 만들어줬습니다. 뭐 같은 비슷한 시리즈에 등장하는 애예요. 얘도 한번 만들어봤어요. 생각나가지고. 얘도 제가 어렸을 때 재밌게 본 만화입니다. 뒤에 보시면 게임에 등장했던 모습이 나와요. 원래 이렇게 생긴 애입니다. 자, 처음에 저렇게 생긴 거는 서포터 때문에 그런 거고, 다 제거하고 색칠을 해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들이 바로 지금 보시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었죠. 다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했고, 자, 얘는 조각조각 만들지 않고 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얘는 좀 크기가 작아서 통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통으로 만들었고요. 얘는 조각조각 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테스트용으로 뽑아본 건데 그냥 이걸로 완성을 시켜버렸어요. 자, 얘는 크기가 매우 크죠. 얘는 조각조각 팔, 다리, 머리 다 따로 만들어서 출력한 다음에 조립한 애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렇게 만들면 좀 더 크게 만들 수가 있겠죠. 시간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자, 그리고 한번 이제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짝 보여드릴 건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3D 프린터죠. 먼저 SD 카드를 뺍니다. 여기에 3D 프린터 모델 파일을 넣어야 돼요. SD 카드를 빼주고, 이제 컴퓨터에 꽂을 수 있게 SD 카드 어댑터를 준비해서 여기에 SD 카드를 끼워 넣습니다. 컴퓨터 USB에 연결하기 위해서 이 어댑터를 통해서 SD 카드를 연결시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팅커캐드에서 만든 모델 파일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컴퓨터 USB에 이거를 연결시켜 주고요. 자, 그리고 팅커캐드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남의 작품이건 내가 만든 작품이건 다운로드를 받고, 자, STL, 아까 봤던 STL 파일로 받으시면 돼요. STL 파일로 받으시면 되고, 아까 봤던 슬라이서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이제 뽑을 수 있는 파일로 변환시켜 줍니다. 자, 화면은 이렇게 나와요. 출력됐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줍니다. 서포터나 지지대 같은 것들도 어떻게 장착되는지 보여주고요. 자, 이렇게 서포터까지 합해서 이렇게 출력이 된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된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이 파일을 아까 꽂았던 SD 카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넣어줬다면 다시 빼가지고 SD 카드를 다시 3D 프린터로 다시 넣어야겠죠. 3D 프린터에 SD 카드를 다시 삽입해 주시고, 그리고 3D 프린터의 전원을 켭니다. 자, 처음에 예열을 좀 시켜야 돼요. 예열을 먼저 시키고, 이거는 어떤 소재로 뽑을 건지를 정하는 거고, 자, 그리고 3D 프린터에서 필라멘트 재료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진짜로 출력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좌표를 확인하는 거고요. 왜냐면 3D 프린터가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다면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계가 스스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좌표가 정확한지 계속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고 이게 바로 출력을 시작하죠. 자, 출력하는 모습은 그냥 배속으로 돌렸습니다. 총 시간은 2시간 정도 걸렸고요. 여기서는 한 10배속 정도, 10배속? 10배속이 아니죠? 한 50배속 정도 돌린 상태예요.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자, 출력된 거는 이렇게 떼주면 됩니다. 잘 안 떨어지네요. 왜냐면 좀 세게 하다가 잘못하면은 망가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서포터가 붙어있는 상태라서 아직은 제대로 모양이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이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자, 서포터를 제거하는 건 뭐 니퍼나 뭐 가위 여러가지 뭐 어쨌든 내가 잘 쓰는 걸로 제거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서포터라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은 원래 모델을 뽑으려고 했던 출력물까지도 같이 부러지거나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둘리기 같은 경우도 혓바닥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어쩔 수 없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서포터를 제거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포터를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둘리가 완성되었죠. 이 혀가 좀 잘린 둘리긴 하지만 한창 유명한 둘리입니다. 나중에 한번 색칠을 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자, 둘리 완성.